여러분들 챗GPT에다가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뭐라고 답해 줄까요?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물어봤습니다. 네, 답을 해줍니다. 참 멋지고 깊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요, 얘가. 네, 너무 검색을 많이 하니까. 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나로부터 어떤 변화나 성장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다. 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변화나 성장을 바라고 있는가?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 저를 모르는 GPT한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네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혹시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뭐가 되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가는 저게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그가 먹은 거다. 저 말을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어제의 나 더하기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은 뭐다? 오늘의 몸무게다. 변수는 항상 있지만요. 그러면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해요. 변수는 있지만 어제까지의 내가 있고요. 오늘 내가 만나고 먹은 게 있어요. 입으로 먹은 것만이 아니고요.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그게 내일의 나를 결정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내 미래를 알고 싶다면요. 아직까지 살아온 나를 일단 알고요.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뭔지, 내가 요즘 보고 있는 유튜브는 뭔지, 나는 어디에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난 요즘 주로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과거의 나는 나의 미래다. 그러면은 그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수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 만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떤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 살이 어느 날 쪘어요? 어느새 쪘어요? 어느새 쪄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진짜 변화는 어느새 그 만남을 갖고 또 갖고 잊어버렸다가 또 내가 막 좋아했다가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 될 것 같아. 그렇게 만남을 갖고 또 잊어버리고 갖고 잊어버리다 보면은 어느새 좋아져 있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나 정말 꿈을 한번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돼요. 내가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심장 뛰는 분과 함께 있으면 돼요. 심장 뛰는 삶을 사시는 교수님과 한번 친해져 보세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닮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가치지만 그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제 기획관리처의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이에요. 네. 저희는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일날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요. 네,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조과제 같은 거예요. 모여서 교수님들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조과제랑 똑같아요. 네. 2018년, 2021년 저거는 외부 교수님과 함께 컨설팅을 받는 장면이고요. 2023년 네, 되게 기운이 있어 보이네요. 아직 회의가 시작하기 전인가 봐요. 네. 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멋있죠. 네. 2024년, 네. 2025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줌으로. 이쪽 화면이 카메라인데 화이팅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손 들고 맞춰 보셔요. 손 들고 저요하셔야 돼요. 문제. 지금 이 사진에 모두 등장한 분은 누굴까요? 진주선. 정답. 주선이는 몰라요. 지금 제가 무슨 강론을 준비했는지. 맞지? 위장색으로 숨겨져 있던 핸드크림 2개를 선물로. 요즘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를 줘. 주선이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계신 손재한 교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꽃대를 바꾸는 시간. 네. 1학기 때는 교수님께서, 2학기 때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 꽃대를 바꾸는 시간을 진행해 주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자율전공학부장이시고 기획관리 부처장이시고 대학원 상담심리학 전공 주임이시고 동시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네.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상담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뽑은 가장 인자하신 교수님. 다른 교수님들이 인자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배려심 많은 교수님. 가장을 빼야 되나? 근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가장 따뜻하신 교수님. 거부할 수 있나요? 우리 교수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귀여우신 교수님도 있네요. 네, 거부하겠어요? 네, 저요. 제가 이거 누가 적었는지는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렸어요. 네, 누군지는 알면 안 되니까. 네. 가장 귀여우신 교수님은 김땡흠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꽃대를 바꾸는 시간을 오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사실 여기 꽃밭이에 나올 만한 제목이 못 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이제 나눌 얘기는요.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저를 바꿨던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이 선인데요. 제가 이제 선과 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서 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혹시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셨죠? 네. 저희는 뭐 동네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걸 뭐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놀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선을 밟으면 안 돼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도 있고요.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선은 내가 정해놓은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우리가 이제 배려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내가 나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은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온 선들로 우리가 좀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제가 특히 가장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운동을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체력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10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 5분 내에 아니야 10분 내에 그러니까 7분 내에 달려야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대학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걸 해야지.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못해가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처음 시작하는데 달리다가 그만 제가 운동장에 오버히트를 웩 쏟고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았겠죠. 그래서 몸도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는 달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서는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유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아침부터 이렇게 막 PT 체조하면서 막 산에 뛰어 올라가는데 제가 PT 체조를 하고서 PT 체조도 아니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굴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열심히 이제 굴림을 받고 나서 산에 뛰어 올라고 하는데 뛰는 걸 정말 못 하거든요. 근데 뛰다가 정말 제가 졸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어디 의무대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절대 뛰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선은 이렇습니다. 여기 선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 선을 넘어서 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선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몸이 이렇게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현기증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신부님의 강론 이 시간대였어요. 이때 신부님이 그때 하정우 배우를 얘기하면서 달리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그때 작년 이맘때 달리기를 하셔가지고 살을 굉장히 많이 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달리는 게 뭔가 도움이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나다가 제가 이 총장님하고 같이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희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총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음식을 먹는 순서가 중요해. 야채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 해서 건강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현정 교수님, 우리 간호학과 장현정 교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제 계속 걸었거든요. 1시간씩 걸었는데 그냥 걷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땀이 나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지? 좀 뛰어볼까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뛰지 못한다는 소원이 있어서 100m를 뛰니까 헉헉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나 했는데 몸을 생각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로 느리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동네에 어떤 애가 걷는 게 저보다 더 빨랐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나는 뛰면은 정말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쪽팔림 당하고 막 그런데 그럴에도 불구하고 몸을 생각해서 이 선을 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고 해봤더니만 한 달이 지나니까 1km를 달리게 되더라고요. 안 쉬고. 다음 달이 되니까 2km를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넘었던 거죠. 그랬더니만 세상이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예, 너무나 놀라운 경우였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이제 신문에서 보여준 사진에도 보지만 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몸무게 가벼워지기 시작하냐 하면서 음식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야채 먹고 밥 먹고 했더니만 또 살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달리기가 점점 늘면서 4km로 늘고 6km로 늘고 최근에는 10km까지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정말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지고 있는 꿈은 마라톤에 한번 나가보자라고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대청호 마라톤 우리 기안84가 했던 제가 그 영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라고 하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 오는 날에도 제가 이렇게 달리고요. 저희 동네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달리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 뒷동산에 있는 산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예. 산이 저기 한 6km 정도 되거든요. 달려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저렇게 변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 온 선에만 갇혀 있으면 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우리 그 빙함이라고 하시는 이 마라토너이시면서 작가이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적은 내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용기를 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달리기 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달려야 돼. 경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내야 돼라고 하는 완주로 생각하는데요. 이 마라토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달려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을 넘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체험을 했던 겁니다. 예. 여전히 저는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박스에서 살고 있었다면은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꿈이 생겼던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모임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하신 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세웠던 선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선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변하고 싶다면은 내가 쳐놓은 선들을 한 발짝 나가보세요. 그러면 변화의 길이 생기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 주신 송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비록 지금 이렇게 비루한 몸뚱이를 갖고 있지만 한때는 정말 송 교수님의 가슴에 불을 지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약 15kg 감량에 성공했고 지금 빠르게 복구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저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저는 시작할 용기를 낼 겁니다. 좀 이따가. 네, 그래서 다시 저는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동기를 드렸다면 교수님께서 오늘 다시 저에게 동기를 주시는,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면 저는 반드시 그 영향을 다시 그에게 받을 수 있다는 또 좋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송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의 꿈, 교수님께서 아직 감량 전에 부르셨던 축일, 가브리엘 축일 축하 케이크인데요. 소원을 비셨을 겁니다. 어떤 소원인지는 비밀이지만 저 소원 안에는 우리 꽃대인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언젠가 여러분들의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도 평소에 갖고 계셨고 또 꽃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뼈를 묻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송 교수님의 소원이 담긴 사진을 끝으로 오늘 꽃밭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